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동부대학 탐방이 3월 14일부터 4박 5일 동안 펼쳐집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MIT 등 세계 최고의 대학 캠퍼스를 돌아보고 현지 대학 관계자들에게 직접 대입 전략을 듣는 이번 탐방은 우리 자녀들의 꿈은 더 크고 더 높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또한 보스턴과 뉴욕 시내 관광을 통해 미국의 심장부를 직접 경험하게 될 동부 명문대학 탐방은 자녀들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체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희망찬 도전을 향해 떠나는 동부대학 탐방,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라이브의 강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지난주 개편 첫 방송 이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와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주 한인 언론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발전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달라스 한국학교가 일제히 봄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인 2세들에게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가르치는 한국학교 개강 소식을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달라스 한국학교가 봄학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첫 등교를 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다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글 수업, 맛있는 간식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는 즐거운 친구이자 배움이 있는 놀이터입니다. 한국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도 원래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랑 부모님 하는 말이랑 다 연습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여기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학기는 지난해 12월 중앙한글학교가 달라스 한국학교 얼빈 캠퍼스로 통합됨에 따라 5개의 캠퍼스에서 한글 교육이 실시되는 첫 학기가 됐습니다. 달라스 한국학교는 지난해까지 한인학교로 불리던 이름을 버리고 2011년부터 달라스 한국학교로 개명해 DFW 지역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교육을 담당하는 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인 자녀들 중에 미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실전에 유용한 미술대학 진학 세미나가 열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안미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술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지난 22일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스티브고 미술학원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술대학별 특성과 입시 요강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직접 그린 시연을 보이며 설명회를 흥미진진하게 이끈 스티브고 원장은 전공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사항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진학을 준비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미대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미대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미대를 가야 되고 미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좋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실력들이 교민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업원 부담 고용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월 1,000달러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올 한 해 동안은 매달 20달러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보장세 인하가 2011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 고용인,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사회보장세가 종전의 6.2%에서 4.2%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주는 종전과 다름없이 6.2%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사회보장세가 2% 줄어들게 되면 1,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고용인의 경우 매달 20달러씩 집으로 가져오는 순수입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법은 2011년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작년 연말 통과된 개정세법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용세 인하입니다. 고용세 인하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월급 중에 파이카 텍스 6.2%가 2% 감소된 4.2%로 2011년 1년에 한해서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 1,000불을 받으신 분들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수령액이 2% 더 많아진 20불씩, 한 달에 20불씩 더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라스 교계 소식을 알아보는 가스펠 뉴스입니다. 텍사스 전역의 한인 침례교회들이 함께한 연합 대각성 집회 소식과 킹스리전의 워십 포럼 소식을 이승인 기자가 연이어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세미안교회에서는 텍사스 연합 대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집회는
메릴랜드 한인 침례교에서 사역 중인 박우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달라스뿐만 아니라 어스틴, 샌안토니오, 휴스턴 등 인근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 제한 이번 집회는 찬양과 말씀, 기도가 어우러져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달라스 예배 사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킹스 리전이 워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남미 워십팀 램프의 리더인 박지원 목사가 발자재로 참여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수평적 예배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에 관한 토론을 벌이는 등 예배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미에 와서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평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편안하고 친밀하고 자유로운 부분, 또한 한국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열정과 그 헌신과 이런 것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참 한인 디아스포라가 세계 175개국 이상 펴져 있고 다 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선교적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서로 네트워킹하는 사역이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월 6일 알링턴 카우보이스 스테디움에서는 미국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드는 슈퍼볼 데이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알링턴시 관계자들은 새로 생긴 카우보이 스테디움이 일부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텍사스 주요 뉴스를 보도해드립니다. 2월 6일 일요일에 열릴 슈퍼볼 행사로 알링턴시는 요즘 한껏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축제 현장인 카우보이 스테디움이 일부 지도와 GPS에 표시되지 않아 알링턴시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업데이트가 느린 온라인 지도나 GPS 등에서 카우보이 스테디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링턴 카우보이 스테디움은 2009년 5월 말 개장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웨스트레이크시를 미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선정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가구당 평균 수입을 계산한 포브스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웨스트레이크시의 평균 수입은 연 25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FW 공항 서쪽에 위치한 웨스트레이크시는 스포츠와 연예계 유명인, 기업의 거물들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미국 뉴스입니다. 오는 3월부터 미국 내 우체국 2,000개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잇따랐던 새들의 떼죽음 사건 가운데 한 건이 미국 농무부가 뿌린 살금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우편공사인 US 포스털 서비스가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오늘 3월부터 2,000개의 우체국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체국은 약 16,000여 개. 이 중 경영 상태가 안 좋은 우체국을 우선 폐쇄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미국 우편공사는 지난해 말에도 490여 개의 우체국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들의 떼죽음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 중 한 건은 미국 농무부가 뿌린 살금제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농무부 산하에 있는 야생동물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네브라스카주 전역에 살금제를 살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농무부 또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서비스 프로그램은 알칸소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새떼 폐사의 경우 살금제 살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익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텍사스를 대표하는 축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올해로 115주년을 맞이하는 포트워스 가축쇼와 로데오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화려한 로데오쇼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축쇼,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동물 전시장은 흥겨운 카우보이 음악과 함께 축제의 한마당을 연출합니다. 텍사스의 맛과 멋에 취하고픈 이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포트워스 스탁쇼와 로데오가 펼쳐지고 있는 포트워스 다운타운의 컬처럴 디스트릭트입니다. 기르던 소와 돼지, 양을 멋지게 꾸미고 나와 최고의 가축을 뽑는 가축 전시장은 무려 6개나 됩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을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참가자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평은 잘 알지 못했던 축산업에 대한 이해를 얻는 학습장이 됩니다. 제품 전시장에는 옛날 카우보이들이 쓰던 안장과 채찍을 비롯해 서부 시대를 연상케 하는 장식품과 기계 장비 등 갖가지 물건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만져볼 수 있는 칠드런스 바니야드는 아이들의 발길을 메워놓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다양한 가축들을 직접 만나보는 재미는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스탁쇼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로데오쇼입니다. 서부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카우보이들이 직접 선보이는 로프의 마술은 보는 모든 이들을 흥분시킵니다. 또한 미래의 카우보이, 카우걸들이 선보이는 덩키 퍼포먼스에서는 주니어 카우보이들이 성공적으로 코스를 돌 때마다 관객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스탁쇼 입장객들에게 최근에 개장한 박물관들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체험학습관을 갖춘 포트워스 사이언스 뮤지엄과 서부의 축산업 역사를 담고 있는 캐틀 레이저스 뮤지엄, 그리고 카우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카우걸스 뮤지엄은 자녀들에게 texan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 주요 뉴스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예계 소식을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뉴스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한국 선원 21명이 전원 구출됐다는 소식과 한국 문학계의 큰별 박완서 씨의 별세 소식을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작정명 아덴만의 여명은 21일 금요일 새벽 5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영한과 UDT 요원들은 5시간여의 교전을 거쳐 해적들을 제압하고 21명의 선원들을 전원 구출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최영함이 먼저 한포 사격으로 해적들을 위협한 뒤 링스 헬기의 어모 사격하에 UDT 작전팀이 은밀하게 배에 오르면서 진행됐습니다. 요원들은 배에 올라 선교와 기관실 등의 격실을 차례로 장악해 무장한 8명의 해적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선체 곳곳에 총탄 흔적이 구출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최영함 요원들의 피해는 없었지만 작전 과정에서 3호 주올리오 선장이 해적들의 총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문단의 큰별 박완서 씨가 22일 새벽 6시 80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담낭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던 박완서 씨는 악화된 병세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대학을 중퇴한 뒤 주부로 살다 40살 적지 않은 나이에 데뷔작 남옥으로 등단한 이후 40년 동안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한 박완서 씨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였습니다. 살아있는 문장력으로 40년간 독자들과 소통해온 박완서 씨는 자신이 죽거든 돈 없는 문인들에게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인기 걸그룹인 카라의 일부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한국 연예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연예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보도해드립니다. 한승연, 니콜, 강지영 세 멤버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해 내분을 겪고 있는 카라 사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카라는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9주 연속 상위권에 진입하며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카라의 일본 정규 앨범 걸스토크는 전속 계약 파문 이후 5일 동안 2,500장 이상의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 슈퍼스타 K2 출신인 김보경의 데뷔곡 하루하루가 발매 직후 실시간 차트 1위에 등극했습니다. 김보경의 하루하루는 지난 24일 공개와 동시에 유료 음원 사이트인 벅스, 엠넷, 다음뮤직 등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며 신인답지 않은 놀라운 파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5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탤런트 김지수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는 10년 전인 2000년 7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성행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야 할 때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콜 라이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와 문의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1월 넷째 주 뉴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